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커밍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해당 컨텐츠는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고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영어 포스트 이후란 뜻과 코로나19의 합성어로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와 상황을 이르는 말입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팬데믹 선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감염자가 급증하자 전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동 제한 등의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원격 수업과 재택근무를 실시했는데요. 이는 코로나19가 탄생시킨 이전과 전혀 다른 혁신적인 변화였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이 대변화를 맞은 가운데 가장 큰 변화로는 물리적 접촉이 최소화하는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었던 점입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지금은 최소한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해서 물건을 스마트폰으로 사고 어떤 사람과의 교류도 어떤 기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뱅킹이라던가 어떤 업무 화상 미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화의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전통적 선진국 개념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선진국이라면 경제 수준과 산업 발달 정도로 평가를 했다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전염병과 같은 대형 재난에 대처하는 국가의 위기 대응력이 국가의 역량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온 거죠.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감염병을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력, 의료 시스템 수준, 그리고 시민의식 등이 고스란히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시행을 해서 확진자 경로 공개 등의 투명한 정보 관리, 사재기 현상 등을 거의 볼 수 없는 높은 시민의식으로 K-방역이라 불리우며 전 세계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선거를 연기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2020년도 4월 15일에 총선이 실시돼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방역 관련 장비를 비롯해 생필품 등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코리안 프리미엄 현상도 이런 K-방역이나 선거를 통해 확진자가 없는 이런 정보들을 보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을 선호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작년 특별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운영 목표로 선도 국가를 제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개념의 선진국이 아닌 위기 대응력과 사회 안정망을 통해서 국제사회를 주도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다음 두 번째로는 탈세계화의 심화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글로벌 하면서 비즈니스든 어떤 교류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세계 사람들과 함께 했다면 그리고 그동안 원가 절감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저임금 국가의 생산 라인을 옮겨 운영을 하고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국의 입국 제한 등 대규모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물자 수급 부족이라는 큰 위기를 맞았죠. 그래서 해외 생산 의존도 위험을 절감한 많은 국가들이 주요 부품 등 해외 생산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수급으로 전환하면서 탈세계화 추세가 심화될 전망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도 점차 떨어지고, 그리고 기존에는 선진국이 어떤 혁신을 내면 개발도상국들이 생산을 해내는 이렇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루어진 반면에 지금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각국 이제 입국 제한 등이나 대규모 이제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자국 내에서 생산, 혁신, 소비 이런 것들이 각각 나라에서 자국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탈세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하는 G2의 국가 역할도 좀처리 드러나지가 않죠. 중국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다가 초기 대응에 실패해서 전 세계에 확산을 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미국 역시 확산자를 잡지 못해서 세계 1위라는 아까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확진자들을 생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그렇게 글로벌 리더십 붕괴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다음은 친환경에 대한 부상입니다. 인류는 이제 시작부터 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등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런 공격들로 인해. 근데 특히 21세기 들어서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잦아지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무차별한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되는 것을 주 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들이 인간에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인간과 접촉을 이루어지는 데 따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 자행된 인류의 무모한 개발과 환경 파괴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 그린 뉴딜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뜻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동 제한이나 격리 조치 등을 하면서 인류 활동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지구 환경은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대표적인 탄소 배출국인 중국, 인도에서는 미세먼지가 줄어들면서 대기가 회복되고, 이렇게 프랑스 파리에서도 이런 대기 회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수많은 관광객들로 수질 오염이 심했던 이탈리아, 베네치아 운하에서는 물고기가 출현될 정도로 맑아지는 기현상을 보이면서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확산이 됐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 원격 교육 그리고 재택근무의 확산이 이루어졌고 원격 의료 등 화상 면접을 통한 기업의 신규 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언택트, 비접촉, 비대면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사상 초유의 계약 연기, 온라인 계약들이 시행이 됐죠. 교사들이 학생을 대면하지 않고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런 방식이 이제 시행되면서 에듀테크가 지금 주목받는 사업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다양하게 한 유연 근무제, 그리고 집에서 회사 업무를 하는 재택근무제를 확대 시행을 했고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의료도 논의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홈코노미 시장의 부상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피하고 대부분 집안의 생활을 하면서 실내에서 각종 경제 활동을 지니는 뜻의 홈 그리고 이코노미를 합성한 홈코노미가 이제 구상이 된 거죠. 예를 들어 배달 음식을 시키고 렌탈 서비스를 받고 신선 제품을 집에서 바로 구매하고 배송을 받을 수 있고, 세탁 서비스 등, 동영상, 영상 등 이런 것들을 집에서 즐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NS 중심으로 예시를 들자면 뭐 달고나 커피, 수플레 오믈렛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스포츠를 즐길 수 없으니 무관중 경기로 이렇게 계속 이제 그런 스포츠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집에서 관람하는 집관 이렇게 혼자 집에서 보고 이런 것들을 마케팅을 하는 이런 행사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인들이나 가족들이 부담 없이 찾았던 극장의 경우 이제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받으면서 넷플릭스나 왓챠 플레이, 뭐 웨이브 이런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온라인 수업들이 바로 현실화가 되고 4차 산업을 일으키는 기폭제라는 전망이 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4차 혁명이 급속히 더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 산업이라던가 공공 데이터,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 이런 서비스 가입수, 그리고 5G 데이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4차 산업에 가까워지는 가속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국민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정금융 정책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촉발된 경기 하강을 막기에 역부족이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로 빚어진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기본소급을 지급해 개인의 생계와 시장의 소비 여력을 유지하겠다 이런 거죠. 지금 기본소득을 준비하는 이런 국가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찬성하는 거는 양극화도 해결할 수 있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뭐 수익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가 찬성의 이유고요. 이제 반대되는 이유도 있지요. 이거에 대한 기준, 이게 공정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일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날 것 같다. 그만큼 이제 나라에서 돈을 죽일 거기 때문에 세금은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근로 의욕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모두 이제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